때도 이 PREP가 참 중요한데요. 엘리베이터 화법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포인트, 주장. 이건 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리전, 이유, 즉 근거 부연 설명을 하고 example, 예를 들어서 뒷받침을 한다는 이야기고 마지막에 포인트. 다시 한번 결론을 반복하면서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전, example, 포인트. 뭐 여기 뭐 예문이 나와 있죠. 향후 10년 동안 사람들은 과거 100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근거에 보니까 왜냐하면 100만 장자, 5만 장자의 수가 지난 5년 사이에 6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뒷받침하고 있죠. 1900년에 미국의 100만 장자는 5천 명이었고 즉 억만 장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0년에는 100만 장자가 500만 명이었고 억만 장자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주장을 한 다음에 자, 그 예. 이유를 그렇죠. 비니스 워커지에 따르면 2007년도에는 미국의 100만 장자가 890만 명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억만 장자가 7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뒷받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포인트.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같은 소수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대충 구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뒷받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LP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NLP 훈련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NLP는 마음의 핵물리학, 마음의 사용법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애매모호한 마음의 세계를 디지털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수학 공식으로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마음의 공식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그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천장 높이, 비행기 높이, 저 우주로 올라가서 내리다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주에서는 힘들지 않겠죠? 또는 그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영화관에서 영사실 기사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도 흑백으로 영화를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서 다시 앞으로 빠르게 대감기를 시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뒤죽박죽이 되어서 느낌이 전혀 없겠죠.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몸의 사이즈를 2분의 1로 줄이고 또 2분의 1로 줄이고 또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아주 난장이처럼 또는 바퀴벌레 크기처럼 작게 만들어서 바라본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별로 없겠죠. 반대로 과거에 행복했던 경험이나 신났던 경험이나 즐거웠던 경험을 마치 밝고 환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의 주인공 입장에서 상상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자, 이와 같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리고 기분 좋았던 경험은 몰입을 해서 그 느낌을 살려준다면 우리 마음은 보다 더 탁월한 쪽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갑니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NLP 훈련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NLP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정동문 교수를 만나서 NLP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한다면 포인트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NLP 훈련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 리전, 이유. 왜냐하면 NLP는 마음의 핵물리학이자 마음의 사용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마음의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에 대입을 한다면 마음이 탁월한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불기연합주 이야기했죠. 뭐 스트레스적인 상황은 뭐 우주에서 내려다보고 뭐 신났던 경험은 뭐 몰입해서 보고 뭐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포인트로 하는 거죠. 따라서 스트레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LP 훈련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건강도 이제 같은 원리로 이제 보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이렇게 이제 어떤 신체에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는 것보다는 우리 조성기 약사님이 하는 자연치유법을 훈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신체 질병 중에 70% 정도는 주로 마음과 관련된 그 이른바 심신상관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거든요.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30%밖에 안 되죠. 이른바 뭐 교통사고라든지 신체 외상은 병원을 가야 되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마음과 인간이 되기 때문에 자연치유법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성기 여사님은 다오진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그 체질을 8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질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것도 다르고 치유법도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만의 그 치유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그 체질에 맞는 약이나 치유법을 활용해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연 치유 기법을 사용하는 분이 바로 이제 조성기 약사님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포인트. 따라서 어떤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이런 신체 질병이 있을 경우는 병원을 가기보다는 우리 자연 치유의 최고의 전문가인 조성기 약사님을 만나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월요일 날 부천 송내에 오시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설득력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네. 명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상 훈련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명상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내면에 자 영혼의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영혼의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훈련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상숙 선생님은 이번에 명상 관련된 책을 하나 냈는데요. I am teaching Korea? 맞습니까? 티칭스 코리아. 네. 티칭스 코리아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참고해서 훈련한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의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장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유상숙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 명상 훈련을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월요일 날 이 부천에 오시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구조죠. 어때요? 자, 즉석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IPB,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IPB의 I는 인스턴트, 사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 요점. 그 이야기 요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이야기의 요점은 뭐뭐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베너핏. 여러분들도 뭐뭐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듣는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글을 쓸 때도 이 방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죠. 네. 자, 뭐 에피소드 우화, 뭐 우리 NLP에서 이제 우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중에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있어요. 자, 옛날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과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봤죠. 그리고 오리들이 왜 자기랑 같이 놀아주지 않을까? 항상 오리들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오리들에게 잘 보일까? 자, 오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오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해서 혼자 그 시냇가를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저 하늘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저 아름다운 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혼잣말 하는데 저 하늘 나는 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 우리랑 똑같은 백조야. 너 물 위에 네 모습을 한번 비춰봐봐. 그러니까 정말 물 위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백조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백조는 달라졌습니다. 야, 나는 원래 오리랑 달랐구나. 오리보다 더 멋진 새였구나. 그래서 자기만의 꿈을 지향하고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남은 오리 때문에 어떡하냐. 자, 저의 이야기 요점은 뭐냐면은 네. 자, 우리 인간에게도 이 미운 오리 새끼 속성도 있고 네. 백조의 속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백조의 속성이 커지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 속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사랑해서 이 백조의 속성을 키워야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베네핏. 네. 네. 자, 이런 구조로 가는 거지. 네. 네. 이런 구조. 그래서 이제 우화적인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또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스피치 학원을 두 군데 세 군데 다녀도 안 되었던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 체면 치료와 스피치 훈련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보니까 이분이 29살 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올리다가 너무나도 긴장되고 떨어가지고 기도를 잘 못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경험 이후로 계속 사람들 앞에 서면은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잘 못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거 29살 때 그 떨었던 경험을 체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말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면 암시와 함께 미래 맞추기라는 NLP 기법을 써서 치료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이분이 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나 봐요. 너무 편안하게 기도를 잘했다는 거죠. 단 한 번 치료만 들어. 자, 제 이야기 요점은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긴장되고 떨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지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통해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과거에 긴장되고 떨었던 경험 때문에 스피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체면 치료, NLP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체면 치료, 스피치 교육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스피치 학원에 의존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스피치 훈련해 보십시오. 정말 빠른 시간 이내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득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 요점 이득.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포스트 모델은 지금까지 했던 것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펀치라인. 펀치를 한 방 먹이면서 시작한다 이 말이죠. 펀치를 한 방 먹이면서 시작한다. 이건 뭐냐면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라. 또 뭐 놀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라. 또 뭐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라. 우리 컨트롤할 때 한 방 먹이고 잽을 날리면서 한 방 먹여버리면 넘어지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한 방을 먹이면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펀치라인. 펀치를 날리면서 시작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오버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개요를 설명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다. 개요를 설명한다. 그 다음 스토리텔링. 그 개요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자, 이른바 사례를 이야기하거나 이야기 또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리. 그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하는 거죠. 서머리. 자, 그 핵심을 요약한다. 마지막에 터치라인. 다시 한번 그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펀치로 날렸던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대부분의 신체 질병은 병원에서는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 말 들으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치료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암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같은 대부분의 신체 질병들은 병원에서는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뷰. 저는 지금부터 왜 대부분의 신체 질병이 병원에서 치료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거죠. 저를 찾아온 그 암 환자가 있었어요. 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의 암에 대한 원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한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이분은 한 7년 동안 어떤 유부남과 연애를 했는데 거의 동거 생활을 했는데 이 유부남이 간다는 말도 없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 남자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 우울증이 암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의 원인을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와 이별만 문제가 아니라 자 어릴 때는 또 아버지랑 이별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20대는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본인만 어떤 남자랑 또 연애를 해가지고 배에 아기가 들었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도 가족들과 이별을 한 이런 이별의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치료를 하면서 체면요법을 써서 이미지요법으로 암세포를 없애는 상상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체면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인 암시를 심어주다 보니까 2달 만에 이렇게 길었던 직장암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도 암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자, 써머리. 제 이야기 요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 마음과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단지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어떤 질병의 심리적인 원인을 심리 치료를 하면서 또는 자연요법을 쓰거나 또는 뭐 그것도 아니면 뭐 병원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에 터치라인. 따라서 대부분의 신체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리 치료를 하면서 통합적인 이 의학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지금 느낌 어때요? 펀치 먹이기 시작하고 기회수미하고 스토리텔링 또 요약 또 터치라인 괜찮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오버기구 비율을 뭐라고 어떤 의미인가요? 개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개요를 설명하는 거지. 개요. 저는 지금부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자, 그건 꼭 왜 얘기를 안 해도 저게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인 거죠. 자, 충격 매기고 결론 얘기하고 그다음 스토리텔링하고 요약하고 다시 한번 터치라인. 자, 또 하나 해볼게. 발표 불안증은 스피치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방 먹였죠? 대부분 사람들 발표 불안증을 스피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발표 불안증은 스피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오버뷰. 저는 발표 불안증이 왜 스피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스토리텔링. 스피치 학원을 2군데, 3군데 다녔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을 상담해 보니까 이분은 29살 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올렸다가 긴장하고 떨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이후 15년 동안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려고 하면 계속 떨리고 긴장돼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면을 걸어서 체면 상태에 29살 때 그 충격적인 경험을 치료를 함으로써 이분은 단 한 번 체면 치료로 발표 불안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너무나 잘했다는 거죠. 자, 썸머리. 자, 제 이야기 요점은 뭐냐면요. 이 발표 불안증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피치 학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체면 치료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함으로써 발표 불안증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터치라인. 따라서 발표 불안증은 절대 스피치 학원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느낌 어때요? 뭐 쉽죠? 요거 하나 하고 이제 조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침묵을 예, 훈련하셔야 돼요. 침묵. 사람들이 침묵을 힘들어하잖아요. 예, 맞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하는데 예,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보려고? 꼭 앞에 나와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훈련도 도움이 되죠. 우리 이제 NLP 트레이너 과정이 그렇게 했거든. 무조건 앞에서 3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기. 한 20명 앞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맞장구를 안 쳐도 되고 네. 여기 빈 공간에 좀 그냥 있어도 되고 네. 그게 아마 어렸을 때라든지 자랄 때 이게 약간 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네. 그거를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는 게 어쩌면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네. 맞장구 치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그 빈 공간을 메우고 있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나는. 이게 리액션은 그 뒤에서 공부 지난주에 제가 했죠. 리액션은 백트래킹. 이제 리액션은 40초 단위로 리액션 하시면 돼요. 40초. 계속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 40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리액션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응이 없는 이야기를 3분 이상 하고 있다면은 그는 나 혼자 무시하기 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야기를 길게 할 때는 상대방이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돼. 반응을 하면 계속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멈춰야죠. 상대방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 중요한 거는 한 3초 정도는 항상 침묵을 하고 이야기하는 훈련.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3초 정도 멈추고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상대방 말을 가로채는 그런 위험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침묵 이후에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저는 힘든 것 그게 되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그 말을 채우는 것 같아요.